아니, 한국이었으면 3분이면 된다고요. 한국은 도대체 무슨 나라가 사람을 몹쓸 병에 걸리게 만들어? 다 필요 없고 제발 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여기 한국에서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독일 모녀가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딸이 가는 곳마다 불평불만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런 딸을 보는 엄마는 한국에 가더니 불치병에 걸려왔다고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빨리 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군요. 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 뮌헨 지방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랍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유럽에서 안정된 경제와 환경으로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죠. 그리고 저희 부부도 여느 독일 가정과 같이 비교적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여행을 좋아하는 딸은 항상 시간이 되면 새로운 곳을 찾아서 경험하고 극복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고 생각이 깊었던 딸은 저희 부부에게 워낙 속썩인 적도 없었죠. 독일인의 축구 사랑은 세계가 다 알고 있죠. 딸도 축구를 좋아하고 특히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 관심이 많았고 뮌헨의 한국어학당에서 한국말도 배웠죠. 운동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던 딸은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쌓은 경력으로 아디다스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디다스는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K컬처 등 높아진 한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하여 2024년 한국 시장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소속에서 단독 시장으로 격상을 하였습니다. 즉, 한국 시장은 아디다스의 글로벌 대표 마켓 중 하나가 된 거죠. 회사에서는 이를 위해 몇 년 전부터 한국 시장 파견을 위해 지원을 받았고, 딸은 직접 지원을 하여 바로 한국으로 파견을 가게 된 거였죠. 1년에 한두 번 정도 독일에 돌아오는데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입에 불평불만을 온통 달고 살거든요. 인터넷 터지는 속도가 왜 이래? 한국이었으면 바로 되는데, 아니 음식 배달은 피자밖에 없나? 한국이었으면 다 되는데, 제발 불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는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집 수도관이 파열되어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딸아이 성격이 완전 변한 것 같아요. 한국이 애를 좀 폭력적으로 만든 거예요. 독일에서는 보통 수도국에 전화하여 AS 신청을 하는데요. 아무튼 간신히 전화 연결을 해서 일주일 이내로 수리기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끊는 순간부터 딸이 미친 듯이 짜증을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날짜와 시간까지 예약이 가능한데 전화를 받았는데도 정확한 시간을 안 알려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어찌나 짜증을 내는지 차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러다 한국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요. 독일에서 한국은 어려운 시기에 실업 문제와 외화벌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 독일에 1만여 명의 간호사를 파독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죠. 저의 세대에서는 한국은 가난한 나라 이미지가 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하여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까지 급한 성격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한 번은 가족끼리 이탈리아 식당에 갔고 브런치를 즐겼어요. 문제가 된 것은 에스프레소를 주문했는데 한참이 지나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바리스타는 주위 손님들과 수다에 삼매경에 빠져 있고요. 이탈리아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라 저희는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딸은 아니었나 봐요. 또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님이 아무리 많아도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3분도 안 돼서 나오는 게 커피인데 커피가 다 식어버리겠어요.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제발 그만 좀 하렴.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고. 도대체 언제부터 그렇게 따진 거니? 하지만 딸은 납득하지 못한 듯 입을 꼭 다물었어요. 저는 얼른 애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했어요. 애도 딱히 독일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들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 부부와 딸 사이에 장벽이 생긴 것 같아요. 보통 아시아의 대표 나라는 일본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도 일본과 중국은 가본 적은 있지만 아직 한국은 가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딸을 그렇게 변하게 만든 한국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봄에는 저희가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힘든 결정이었어요. 지난 중국 여행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중국은 최근 10년 사이에 기술적으로 놀라운 발전을 거두었다고 하기에 저희는 매우 기대하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황당한 경험을 해야만 했는데요. 비교적 빨리 입국 심사를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전에 건강신고서를 작성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입국 심사서를 수기로 다시 써야 했고, 심지어 영어로 작성한 것 때문인지 입국 심사대에서 애를 먹었습니다. 글쎄 공항 직원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정말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무조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서류가 없으면 티켓도 구매할 수 없다는 이유였어요. 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둔 여권을 꺼내는데 애를 먹었죠. 또 버스를 탈 때도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옆에 보이는 교통버스를 타기 위해서 좀비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줄서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버스는 출발하였는데 저희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중국인들은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기하고 큰 소리로 떠드는 거예요. 귀가 울릴 정도로 웅웅거리는 소리에 저희는 한숨도 못 자고 숙소까지 가게 된 거죠. 저희는 계획된 일정이 끝나자마자 피신하듯 와버렸답니다. 처음 방문하는 한국도 중국과 같은 경험을 할까봐 무척 걱정이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일단 모든 한국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은 없는데 캐리어가 대신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이 새치기를 하거나 짐을 훔쳐가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캐리어를 뒷줄에 세우더라고요. 캐리어 안에는 고가의 물건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심지어 도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조차 없는 겁니다. 유럽의 공항에서는 10초도 안 되어 누군가가 훔쳐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항인데도 어떻게 한국만 이렇게나 수준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걸까요? 저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풍경이 신기한지 몇몇 외국인들조차 이 장면을 촬영까지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건지 시민의식이 높은 건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입국 심사가 너무 간편한 거예요. 무려 30초 만에 끝난 거예요. 긴장을 너무 했는지 웃음이 나왔어요. 모든 공항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신기한 로봇 도우미까지. 인천공항은 도대체 다른 시간대에 존재하는 곳인가요?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모든 시스템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었고 영어 지원까지 되어 있는 무인 승차권 판매기에서 버스 티켓을 스마트 승차권으로 전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버스를 탑승할 때 따로 승차표를 검사하지도 않고 QR코드를 인식하면 자리를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버스에서 놀랐던 점은 중국인들과 달리 버스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중국에서 버스를 탔을 때는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먹으면서 옆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흡사 쓰레기장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자신의 쓰레기는 차에 버리지 않고 각자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고 조용히 대화하는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한국의 버스에서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몸과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만족과 여유를 한껏 즐겼습니다. 한국 음식은 먹을 때마다 도전이었습니다. 호기롭게 매운맛 치킨에 도전하였다가 매운맛과 씨름하는 자신을 발견했죠. 점점 올라오는 매운맛 진압을 위해서 곁에 맥주가 필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렬한 맛에 적응하기 위해 미친 듯이 맥주를 찾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맥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운맛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한식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혀끝에 남는 매콤한 맛은 우리가 새로운 미식의 세계에 도약했음을 강렬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매일 새로운 경험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한국의 밤거리 경험입니다. 독일에서도 밤은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이민자의 유입과 각종 범죄에 따른 안전 불감증이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놨습니다. 여유로운 산책과 늦은 밤 모임은 점차 실내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 되면 아무리 가로질러 가는 길이라도 공원은 피해 돌아가야 돼요. 공원 내 강도나 폭행 등 치안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의 공원은 또 다른 세상을 본 것 같아요. 공원에서는 저녁이 되면 신선한 날씨에 자전거를 타거나 러닝을 즐기는 등 늦은 밤과 새벽에 공원을 피하기는커녕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음악을 들으며 심지어 가벼운 음주까지 하는 모습에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의 치안과 인프라는 세계 최고의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놀란 것은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운동기구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에서는 공원 내 운동기구가 있지만 무료로 이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모든 세대의 공원 이용객들이 공원 내 운동기구를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편의시설 또한 저희를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한국의 공원 내에는 밤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편의점과 24시간 열려 있는 것은 물론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화장실이 곳곳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요. 한국은 깨끗한 화장실이 무료로 24시간 개방되어 있다는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부분 유럽은 저녁 8시가 되면 공원 내 음식점은 물론 근처의 식당들까지 문을 닫는데 한국은 매점뿐만 아니라 푸드트럭이 있어 다양한 먹거리를 밤 늦게까지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딸이 새로운 경험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핸드폰을 켰는데요. 저희는 공원의 한 구역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오토바이가 도착하더니 익숙한 냄새의 음식을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양념치킨과 맥주를 배달했던 거예요. 공원까지 배달이 되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거예요. 발전된 한국 배달 문화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공원의 밤 낭만을 느끼며 치맥의 추억을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딸의 제안으로 저희는 서울을 벗어나 유명 아울렛에 쇼핑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독일 아우토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로이지만 오래된 도로이다 보니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에 비해 한국 고속도로는 완벽하게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적 인프라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잘 포장된 도로는 한국인의 노력과 발전, 효율성을 보여주었고 저희에게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도착한 곳은 목적지가 아니고 휴게소였습니다. 유럽의 휴게소는 주유소와 간단한 간식 등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국 휴게소는 크기부터 저희를 놀라게 했어요. 길게 늘어선 푸드코트와 아울렛을 연상케 하는 각종 편의시설에 놀랐습니다. 특히 한 곳에서 떡볶이, 핫바, 호두과자 등 한국의 길거리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었습니다. 휴게소의 화장실은 매우 깨끗하고 특히나 최첨단 IoT 기술을 통해 화장실 혼잡도를 화면에 표시까지 해주더군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역 특산 공예품을 판매하고 아이들을 위한 게임존, 지친 여행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죠. 휴게소는 단순히 운전 중 휴식을 취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행의 길목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목적지였습니다. 저희는 휴게소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요. 앞으로 주문이 밀렸나 봐요. 대기번호가 길었는데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커피가 나왔어요. 3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독일에서 딸이 왜 그리 속 터져 했는지가 이해가 될 정도로 모든 것이 빨랐고 놀라운 것은 커피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전동벨은 실로 놀라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모두 자리에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하며 순서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과
음식이 헷갈릴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자기 음식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심지어 그 많은 음식들이 빠른 속도로 나오더라고요. 제자리에 앉아 간식을 즐기며 주변의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 공간에 퍼져 있는 공동체 의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휴게소에서의 경험은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한 것의 축소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질서와 안전뿐만 아니라 효율성도 잘 고려하여 이러한 공동공간을 설계하였고, 발전된 시민의식과 배려하는 마음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아울렛은 해외 유명 브랜드와 한국 브랜드를 모두 취급할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편의시설과 먹거리 등 다양한 매장으로 가득 찬 테마파크 같았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면서 가족 모두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구성과 직원들의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울렛에만 있어도 지겹지가 않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종류와 연령층을 커버하는 많은 옷이 있다는데 놀라웠습니다. 저희는 옷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옷과 가격을 보니 안 사고는 못하겠더라고요. 독일에서 와는 전혀 다른 쇼핑 경험이었습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즐거운 매장 분위기는 한국에서 느꼈던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K컬처는 보여주는 것이 아닌 느껴지게 만드는 마법 같은 문화인 것 같았어요. 비록 하루 일정은 아울렛 방문이었지만 휴게소에서 느꼈던 한국 시민의식의 모습에서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국에서의 또 하루가 지나가면서 저희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딸의 한국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그 과정에서 훨씬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일에서 사라져버린 저녁의 일상과 여유로움을 한국에서 재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번 한국 방문은 한국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시민의식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인들의 공공시설에서 청결과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에 감탄했고, 예전에는 빠르기만 하던 한국인들이 이젠 편리함과 따뜻함까지 겸비한 것에 놀랐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 부모는 한국 사회의 안정된 시민의식과 빠르면서도 편리한 사회시설, 그리고 따뜻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하며 딸의 한국 생활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바람을 글로 남겼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이런 빠른 나라에서 살면 어느 나라에 가도 불편할 것 같아. 나도 이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아닐 텐데 걱정이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